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짱입니다. 네. 오늘은 네. 저의 궁금증이 아닌 예.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이에요. 아, 예. 기대되시죠? 저희 저번 영상에 나왔던 네. 앞으로 상승장에는 소형이 아닌 대형이 이제 대세가 될 거다 이런 예. 영상을 보내드렸잖아요. 네. 거기에 정말 많은 댓글이 달렸어요. 그쵸, 많이 네. 달렸죠. 네, 이렇게 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예. 저희가 그 댓글을 몇 개씩 모아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네네. 네, 준비되셨나요? 아, 저야 뭐 언제든지. 저 그러면 이제 시작할게요. 네. 제일 첫 번째 질문이 과연 대형과 소형 그 기준이 뭔지 애매하다는 질문이 많았거든요. 아, 예. 네, 그것부터 좀 사실 뭐 그거를 정확하게 나누는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대부분 옛날부터 나누는 기준들이 정해져 있었죠. 네. 그게 이제 20평대, 30평대, 40평대 이상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네. 20평대 이하 네. 20평, 뭐 27평, 24평, 뭐 20평, 그다음에 10평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소형으로 가고요. 네. 그다음에 30평대가 중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40평대 이상을 대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소형이 인기가 좋잖아요. 네. 근데 소형만 인기가 좋은 게 아니고 항상 중형은 박쥐처럼 네.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중소형 그리고 중대형. 교집합인가요? 그렇죠. 예, 교집합입니다. 그러니까 30평대는 어느 평형대가 인기가 좋아도 중형의 가운데 끼기 때문에 네. 중간 다리 역할을 하면서 인기를 같이 따라가는 거죠. 대신 소형이 인기 좋을 때는 좀 더 작은 게 이제 더 많이 인기 좋으면서 많이 올라가고 네. 중형은 조금 소형을 따라가긴 하지만 상승폭은 조금 약하고요. 네. 그 다음에 중대형이 인기 좋을 때 그러면 대형이 더 인기가 좋고 네. 중형 때는 따라가면서 약간의 이제 상승이 조금 떨어지는 상황이 되죠. 그리고 소형은 아예 이제 거의 멈추다시피 하는. 거의 30평형 때는 따라가는 입장으로 생각하면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내가 선택하기 어렵다. 그러면 그냥 30대 가져가시면 됩니다. 명쾌한 답변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또한 네. 대형이 대세라고 하지만 대형 네. 비싸서 못 사겠다 네. 이런 말씀도 많았거든요. 아, 이 부분도 지금 여러분 강남이 집값이 싸서 사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할 말이 없죠. 이거는 그냥 일종의 핑계이자 그냥 선입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착각하는 부분은 대형하고 소형의 평당가가 똑같을 거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평당가가 지금 대형은 극히 낮아져 있어요. 그래서 전체 가격으로 보면 대형이 약간 위에 있는 정도? 네. 네, 그 정도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분양가로 치면 평당 얼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소형은 지금 강남 같은 경우, 중소형 같은 경우는 평당 뭐 지금 8천에서 막 1억 가는 거 있는데 강남을 예로 들기는 어렵지만 이제 예를 들면 경기도 같은 경우로 네. 가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 지금 평당 한 3천에서 4천 정도 하는 이제 소형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이런데 대형은 3천에서 2천대에 있는 거예요. 오히려 더 낮군요. 그렇죠. 근데 곱하기 평형대하고 이 평당가하고 곱하기 하면 전체 가격으로는 조금 높아져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대형이 지금 더 싼 편입니다. 훨씬 더 엄청 싼 거예요. 그리고 전체 가격으로 쳐도 소형보다 싼 물건이 꽤 많아요. 저희가 열심히 찾아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싸다고 해서 사는 건 아니지만 네. 비싸다고 해서 절대 안 사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전제 자체가 약간은 좀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도 궁금했던 게 네. 앞으로 대형이 인기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네. 그 강남, 예. 강남의 소형 네. 떨어질까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강남의 소형이 안 떨어질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네. 강남 불패로 이제 인식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인기 있었던 평형대가 과연 떨어질까 이 의문이 드는데 네. 실제로 옛날에 네. 과거 전례를 보면 강남이라고 해서 안 떨어진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랬나요? 강남도 네. 2012년, 13년도에 소형도 같이 떨어졌고 대형은 더 많이 떨어졌고 왜 그랬냐면 그 전에 대형이 인기가 좋아서 네.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떨어지는 폭이 큰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인기 좋았던 게 다음에 하락할 때는 더 많이 떨어지게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다음 하락기 때 소형의 가격이 더 많이 떨어질 그럼요. 거라는 소형, 말씀. 강남 소형도 반드시 더 많이 떨어지게 될 겁니다. 대형에 비해서. 강남도 떨어진다. 저는 경험을 해보지 못해가지고 상상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경험 이게 부동산은 사이클이 굉장히 길잖아요. 네. 그럼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여러분이 이제 경험하지 못한 거는 여러분들이 학생이거나 아니면 돈이 없어서 네. 부동산에 관심이 아예 없을 때, 그때는 이제 지나갔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분명히 2010년대 초반에 떨어진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도 강남은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이클대로 움직였던 거고요. 네. 네, 강남이라고 해서 절대 안 떨어지는 건 아니다. 이렇게. 예외는 없다. 그럼요. 알겠습니다. 저 마지막 질문. 네, 1인 가구, 2인 가구 비중이 많은데 네. 그래도 대형을 선호할까? 네. 이런 궁금증이 많으셨거든요. 저는 여기서 정말 진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1인 가구, 2인 가구가 어디에 살까요? 1인 가구, 2인 가구, 역 근처. 네, 역 근처 그쵸. 어디? 무슨 20평대? 30평대? 아니요. 그럼 10평대? 네. 진짜 1인 가구는 거의 오피스텔에 살고요. 네. 2인 가구는 이제 오피스텔 아니면 20평대 살죠. 그렇죠. 네. 30평대는 거의 3인 가구, 4인 가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럼 1인 가구, 2인 가구 때문에 과연 20평대, 30평대가 올라가는 거냐? 한번 구체적으로 고민해보면 뭔가 좀 애매한 부분들이 많죠. 그럼 1인 가구가 많이 사는 오피스텔 가격도 많이 올랐나요? 그게 아니라는 게 문제죠. 사실 1인 가구, 2인 가구 때문에 집값이 올라간다라고 전제를 하면 네. 가장 혜택을 보는 거는 오피스텔이거든요. 네. 그럼 오피스텔 가격이 제일 많이 올랐어야 되는데 그렇진 않거든요. 오피스텔은 대표적으로 안 오르는 상품에 속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1인 가구, 2인 가구의 비중으로 인해서 소형의 인기가 계속 지속될 거라는 말씀은? 저는 솔직히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모든 사람들의 진리가 되는 이유는 네. 현상이 벌어지고 나서 거기에 적당한 이유가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먼저 소형이 인기가 좋아지고 나서 네. 소형을 사람들이 사기 시작하고 네. 그런 다음에 소형이 인기가 뭐 때문에 올라가지? 라고 고민을 했을 때 어느 순간에 어떤 통계에 1인 가구, 2인 가구 통계치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게 사람들이 느끼기에 가장 적당한 이유가 됐었던 거죠.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으로는 이 현상이 원인과 결과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시죠?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되는 측면이 많은 거죠. 1인 가구, 2인 가구 때문에 소형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소형이 올라가고 나니까 그의 적당한 이유로 1인 가구, 2인 가구 때문이라는 근거가 필요했던 거죠. 반대로 이제 대형도 네. 사실 거꾸로 됩니다. 대형이 먼저 올라가기 시작해요. 네. 대형이 먼저 올라가기 시작하고 여러분이 대형을 안 사도 대형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제가 그건 장담을 합니다.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 사지 마시고 절대 대형 사지 마세요. 사지 않아도 대형 올라가게 돼 있어요. 화나신 거 아니죠? 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따라서 여러분이 대형을 사게 돼 있어요. 왜냐? 여러분들은 현재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하게 돼 있거든요. 대형이 올라가고 소형이 안 올라가는 상황이 되어 있다. 이걸 한번 정말 놓고 보세요. 그럼 소형을 여러분들이 살 것인가? 소형 안 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형을 사서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대형 가격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더 사기 시작한다는 말씀인가요? 맞습니다. 먼저 모든 것이 전환이 먼저 되고 나서 네. 시스템에 의해서 전환이 자연스럽게 되고 나서 소형은 떨어지고 있는데 대형은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지면 사람들이 이제 서서히 대형이 희소 가치가 높아지고 대형을 사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죠. 그때의 여러분들, 지금 이 질문을 드린 분들은 이때도 대형을 절대 안 사고 계세요. 아직까지 소형이 그래도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소형은 떨어지고 있으니까 안 사고겠죠. 대형도 안 사고 소형도 안 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선도적인 사람은 이제 대형이 조금씩 움직일 때 그때 선도적인 사람들이 먼저 사들이죠. 네. 항상 그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대세가 되죠. 네. 그러면은 이 상황이 오래 몇 년 지속이 되면 대형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소형은 계속 떨어지거나 이제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서서히 대형에 진입을 하게 돼요. 근데 이때에 부각되는 게 있죠. 부각되는 게 바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대형의 희소성이에요. 네. 대형이 희소하다라는 뉴스들이 막 나오게 될 겁니다. 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대형을 사는 이유를 뒷받침하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대형이 인기 좋은 이유를 갖다 붙이게 됩니다. 지금 이제 서서히 대형이 인기 좋은 이유들이 나오고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가 늘어나니까 네. 지금 방 3개 있는 집에서는 아빠가 일할 공간이 없어요. 네. 네. 그렇잖아요. 재택근무를 하는데 재택근무를 할 공간이 없어서 식탁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뭔가 지금 집에서 일할 수 있는 재택근무가 늘어날수록 이런 사람들이 자꾸 그에 대한 필요성이 느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한때 이제 강남에서 캥거루족, 헬리콥터족 얘기가 나왔었고, 네. 지금 이제 재택근무로 인한 일할 수 있는 공간, 하나 여유 있는 공간, 이게 이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가서 인기가 좋으면 이런 이유가 적당한 이유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저는 가장 큰 적당한 이유는 뭐냐, 한국 사람들은 큰 걸 좋아한다. 실제로 큰 거 좋아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큼직큼직한. 일본 사람들은 정말 작은 걸 좋아하고요. 네. 우리나라 사람은 정말 큰 걸 좋아해요. 핸드폰만 봐도 여실하게 증명이 됩니다. 일본은 우리나라 제품이 안 팔려요. 우리나라 제품을 싫어해서 안 팔리는 것보다 네. 작은 거, 정말 아이폰이 작잖아요. 네네. 작고 오밀조밀한 거. 차도 1인용 차, 네. 막 소형차 이런 거 엄청 인기 좋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소형차도 인기 갔어요. 이제 SUV. 네, 대형 차들이 막 네. 지금 막 팔리고 있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네. 대형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지금 소형이 돈이 되니까 네. 억눌리고 있는 거죠. 네. 이게 이제 대형으로 인기가 딱 돌아서는 순간 이 욕구, 큰 걸 좋아하는 욕구가 분출이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대형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면, 그리고 또 지인이 또 대형을 사서 돈을 벌었다 이런 네.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하나 둘씩 그런 합리화를 시킬 것 같아요. 그럼요. 2007년 이전에 대형 평형이 인기가 좋을 때는 네. 뭐였냐면 그 집 가지고 사람의 수준을 판단을 해버렸어요. 지금도 사실 집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소형이 인기 좋으니까 이제 대형하고 소형하고 약간 이제 맞물리는 상황이죠. 네. 대형 조금 저렴한 거, 소형 비싼 거. 네. 대형이 인기가 좋은 상황이 되면 이게 이제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냥 대형 평형에 인기 있는 강남 이거 하면은 이제 모든 거를 딱 끝내버리죠. 다른 사람들이 이런 거에 굉장히 사실 취약하거든요. 이게 이제 근본적인 게 뭐냐면 체면 사회거든요. 맞아요. 우리나라가 체면 사회의 경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네. 체면이라는 건 눈으로 보여지는 이런 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집 하나만 가지고 모든 걸 대변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추가적으로 또 질문에서도 소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네. 앞으로 정말 대형이 어떻게 해서 인기가 생길지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대형이 제가 자동으로 넘어간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자동으로 넘어가는 상황은 제가 영상에서 벌써 2개가 올라가 있거든요. 이 2개 영상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자동으로 갑니다. 자동으로. 여러분이 안 사도 자동으로 가고 대형이 올라가고 있으면 네. 여러분이 현재만 보는 상황. 제가 책에도 이제 썼거든요. 사람들의 공통된 본성이 있어요. 욕심이 있고 대부분 현재를 기준으로 미래를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이 질문이 현재 소형이 인기 좋은 상황을 기준으로 해서 미래를 판단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맞아요. 과거 몇 년 동안 계속 소형이 인기가 있어서 그럼요. 네. 앞으로도 계속 소형의 인기는 쭉 이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자동으로 바뀌어서 대형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면 여러분들도 생각이 저절로 바뀌게 돼요. 아무리 소형이 지금 좋다라고 여러분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지금 이걸 기획해놨다가 네. 10년 후에 여러분이 뭘 사고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알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 대형을 살 거예요. 그때쯤 되면. 그때까지 절대 사지 마세요. 네. 진짜. 이번 시간을 통해서도 약간 구독자 여러분이 궁금증이 해소가 되는 시간이었는지. 이게 사이클이 쉬운 듯 하면서 굉장히 참 어렵거든요. 여러 가지가 얼기설기 다 복잡하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 이 영향이 주는 정도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려면 사실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공부가 좀 필요한 거고요.
맞아요. 그리고 또 앞으로 또 대형이 인기가 될 거라는 말씀을 또 여기저기서 많이 하면 좀 더 네. 받아들이기 쉬울 텐데 그게 아니라서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보면은 벌써 네. 옛날에는 아예 소형만 딱 했다가 네. 지금 요즘은 이제 강남 대형이 좀 올라가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대형의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도 한번 뉴스나 이런 거 찾아보세요. 그럼 대형으로 지금 인기가 조금씩 전환되려고 네.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또 이런 시간 마련해서 네. 궁금증 해소하는 시간 해놓은 것도 좋은 것 같아요. A를 사야 돼요, B를 사야 돼요 이런 질문 말고 뭔가 이제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에 대한 질문 이런 거를 남겨주시면 네. 모아서 제가 저 영상으로 이렇게 답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